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안녕하세요. 커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박영순입니다. 차가운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 3년 전부터 아가 따를 제치기 시작하더니 이젠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에서 아가 더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따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일컫는 것이죠. 2018년 겨울 생각해보시면 굉장히 추웠습니다. 영하 한 20도까지 떨어지고 막 그런 강추위 속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라든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렇게 얼어 죽을 지경인데 아이스 커피를 마시느냐? 그런데 얼어 죽어도 우리는 아이스 커피를 마시겠다. 아니다. 우리는 쪄 죽어도 뜨거운 커피를 마시겠다 해서 얼죽아와 쪄죽드가 막 양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지지의 글을 퍼나르는 가상게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얼죽아와 쪄죽드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이처럼 차가운 커피를 즐기는 현상이 한때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자 그 세계적 통신사인 AFP가 이런 뉴스를 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 한국인의 차가운 커피 사랑이 너무나 뜨겁다라고 하면서 이 소식이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퍼졌죠. 자, 우리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차가운 커피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빨리빨리 문화와 연관짓는 시각도 있고요. 노동 강도가 너무 강해서 뜨거운 커피를 마실 시간조차 없으니 차가운 커피를 훌쩍 마셔버리고 다시 일한다. 결국 노동 환경에서 찾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추운 겨울에 차가운 평양냉면을 즐기는 이런 이한치한의 식습관이 커피 쪽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인기 비결을 맛으로 풀어낼 수는 없을까요? 따뜻한 커피에 비해서 이 차가우니까 한가득 입을 담을 수 있어가지고 양적인 포만감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입에 들어와서 그걸로 인해서 무게감도 더 좋지요. 그러니까 차갑더라도 따뜻한 커피보다 묵직하고 바디감이 더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청량감 때문에 입에 들어오자마자 짜릿하게 해주니까 더 확 깨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따라서 그런 물리적인 자극 때문에 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 것, 차가운 커피를 찾는 것은 유럽의 일부 국가들만 빼고 나서는 유럽 전역, 중국,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민텔이라고 하는 조사 전문 기관이 2017년에 세계적으로 출시된 그 커피 음료 제품을 봤더니 5개 중에 하나가 다 찬음료였습니다. 16%가 더 증가가 되고, 그리고 2017년부터 계속 10%씩 차가운 커피의 생산량, 판매량이 늘어나고요. 2017년 한 해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뜨거운 커피보다는 냉커피가 절반을 넘어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묘하게도 한국에서 이 얼죽아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 2017년 요 즈음이었어요. 따라서 차가운 커피를 마시는 현상을 시대의 흐름으로 파악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스 커피의 시작은 대부분 바다를 끼고 있거나 강을 끼고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습기차기 때문에 낮에 그 더위를 갖다가 극복하려면 차가운 게 필요한 거거든요. 1990년대에 프라푸치노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 유명한 큰 누구나 이름을 대도 아는 그런 대형 회사가 있죠. 이제 거기에 회장이 보스턴에 커피 커넥션이라고 하는 매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사라지고 없는 매장입니다. 봤더니 이 아이스 커피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블렌더에다가 큰 얼음을 갈아서 잘게 조각을 내더니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주는 차가움이 너무나 강렬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 회장이 무려 250억 원을 주고 그 사용권을 삽니다. 그리고 커피 커넥션이라고 하는 물론 24개의 매장도 샀지요. 당시 커피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우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250억 원을
메뉴 하나를 하는데 쓴단 말이야? 다 그렇게 손가락질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년 만에 프라푸치노 하나를 가지고 얻은 수익이 2천억이 넘죠. 자, 차가운 커피 음료에서 콜드브루라는 것이 있죠. 이걸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구분은 간단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커피를 추출할 때 뜨거운 물로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성되고 얼음을 집어넣어서 차갑게 만드는 거고요. 콜드브루는 아예 차가운 물로 길게 시간을 끌어주는 겁니다. 찬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 성분이 잘 추출되지 않죠. 그러니까 커피가루와 물이 만나는 시간을 12시간 정도는 주는 거예요. 이건 물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강렬하게 커피 맛을 즐기냐에 따라서 3시간을 두기도 하고 24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자, 찬물로 커피 성분을 추출할 때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기름 성분이 나오질 않죠. 찬물에는 기름이 녹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커피의 기름이라는 것이 지방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쫙 짜낼 때 지방산도 많이 나오게 되면 이 지방산이 신맛, 자극적인 신맛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위장이 약한 분들이 커피를 드실 때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지방산을 덜 나오게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 차가운 물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지방산을 적게 하는 방식이 바로 콜드브루이고, 이거를 드셨을 때 속이 편안해지니까 콜드브루 커피는 속이 편한 커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콜드브루의 이른바 관능적 장점은, 맛의 경쟁력은 이런 데 있습니다. 콜드브루를 추출할 때 그 커피가루는 단 한 번도 뜨거움을 만나질 못했죠. 다 차가운 거로 추출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입에 들어와서 우리의 체온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피어나는 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뜨거운 커피를 갖다 추출할 때는 이 향기가 우리가 엔젤스 쉐어라 해서 천사의 몫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공기적으로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상당 부분이. 근데 콜드브루는 차갑게 내려서 얘가 커피에 모두 다 농축을 시켜놓고 이게 입에 들어와서 번져나가니까 향미를 느끼는 것이 더욱더 풍성하다라고 콜드브루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설명을 합니다. 콜드브루에는 또 2개의 형태가 있습니다. 찬물로 커피를 내리는데 우리가 흔히 더치커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러다가 한 5, 6년 전부터는 커피의 문화가 미국 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젠 콜드브루라고 얘기하고 토디 방식이란 말씀도 들으셨을 거예요. 시간, 먼저 발명된 시간을 보면 미국의 토디 방식이 더 빠릅니다. 때는 1962년 정도가 되고, 당시 미국 코넬에서 화학을 전공했던 토드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테말라에 이어서 파나마까지 중남미 쪽을 쭉 여행을 하는데, 어느 날 한 마을에 갔더니만 환영을 한다 그러면서 커피를 준다는 거예요. 본인은 바빠서 거절하기도 힘들고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커피를 만든 시간이 너무 짧은 거죠. 그냥 이런 항아리 같은 데서 나와서 하나를 푸더니만 뜨거운 물을 붓고, 혹은 또 시원하게는 찬물을 붓고 주는 거예요. 저게 뭔가 라고 해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물통에다가 커피가루를 갈게 집어넣어서 오버나이트 시키죠. 1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종이로 걸러서 마시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길고 찬물이지만 커피의 색다른 맛이 나왔던 거예요. 또 하나 더치 커피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더치란 말이 붙었냐 하면 일본의 커피를 처음 전달해 주는 데가 바로 네덜란드였기 때문에 일본의 커피 문화에는 네덜란드를 의미하는 용어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1979년경에 교토에 홀리스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 콜드브루 방식을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방식의 더치커피는 교토 커피라고도 부릅니다. 토디 방식은 물통에 커피가루를 넣고 물에다가 잠기게 했던 거죠. 그러니 계속해서 커피가루와 물이 만나서 성분을 이끌어내니까 조금 거친 느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일본이 갖고 와서는 커피가루를 이렇게 모아놓고 그 위에다가 한 방울 한 방울 물을 똑똑 떨어뜨리면서 흘려보내죠. 그러니까 커피가루가 물에 잠겨 있지 않으니까 보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맛을 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커피를 어느 정도 볶았느냐, 얼마나 품질이 좋으냐에 따른 그런 차이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콜드브루 커피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의 함량이 더 적다. 왜냐하면 찬물로 내리니까 카페인이 녹아내리지 않는다. 뜨거운 물로 내리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녹아내리니까 카페인을 덜 마시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찬물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녹지 않던 그런 카페인도 12시간 정도가 되면 대부분이 다 빠진다고 보는 거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그 다음에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떨어뜨리는 방식이나 물에 담그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카페인에 대해서 우려가 되신다면 디카페인 커피를 드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갈수록 차가운 커피가 인기라는 사실은 여러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죠. 사실 예전에는 소수의 취향으로 봤었거든요. 하지만 콜드브루 커피의 시장 규모가 아메리카노 판매량을 넘보는 수준이 됐고요. 아메리카노 커피에서는 이른바 아가따어를 이미 제쳤습니다. 차가움이 주는 관능적 인상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성이 됐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을 보면은 공기가 순환도 좀 안 되고 답답하고 요즘 창문 열리지 않는 그런 사무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휴식 시간을 통해서라도 기분을 경쾌하고 활달하게 하기 위해서 찬 걸 요구한다. 좀 시간을 내셔서 일도 중요하지만 휴식을 좀 취해 보십시오. 커피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건 한 잔에 담겨 있는 향과 맛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커피가 있을 때 항상 휴식을 취하고 있고 커피가 있을 때 행복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반복이 되면 커피와 행복이라는 정서가 연결이 돼서 커피만 떠올려도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도 커피를 만나시거든 휴식을 취하시고 좋은 기억을 계속 쌓아나가시면 커피를 드시지 않고도 행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